이제 새 정권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영적 관점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두 번째 살인 변호 정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 변호라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좀 비하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사회 체제를 이제 바꾸고 새로운 세력을 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던 세력은 오래전부터 살인 변호를 굉장히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살인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시킨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목적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 변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칭 이제 좀 진보 좌파적인, 꼭 정치적으로 진보 좌파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 변혁 세력, 뭔가 좀 약자를 옹호한다든지 무슨 새로 어떤 명분을 주장한 사람들이 살인 옹호를 하는 것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느 때가 있었냐면은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하여튼 의붓 아버지가 하고 의붓딸이 있었는데 의붓딸이 애인이 이제 그러니까 의부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의부를 죽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당화를 많이 했습니다. 여 변호사가 극력 변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의부를 살인자는 8년형인가 받고 다시 이 여자와 함께 이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강간에 관해서도 이제 남자가 옷을 벗고 상태에서 여자를 이렇게 덮치려는 상태에서 여자가 이제 칼로 찔러 죽였는데 이것은 정당방위니까 무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이제 어떤 순결 이제 그런 것을 중시한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무죄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비록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릴 때 성폭행을 한 그러한 남자를 늙어서 찾아가가지고 아마 중년은 됐겠죠 여자는. 그래서 이 늙은 과거의 성폭행자를 죽인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무죄는 안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사회단체 한 그런 곳에서는 이 여자를 많이 옹호하고 이제 변호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인권 옹호를 위한 그러니까 그런 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둔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정 폭력에 의한 이제 그런 것에 하다못해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히 보았고 심지어는 어떤 좌파 어떤 이제 논설가는 힘이 강자와 약자에서 이 약자의 어떤 입장을 두둔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한 나머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강자는 약자를 이제 폭행치사 때리다가 본의 아니게 죽였다 이래서 폭행치사는 원래 살인 의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 살인 문제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죠.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힘이 약한 사람이 강자를 죽일 때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폭행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살인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힘이 약한 자가 강자에 대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살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극력 변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강자의 약자에 대한 살인에 비하여 약자의 강자에 대한 살인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 이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의도적인 살인으로 이제 이게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마치 상당히 진보적인 것처럼 얘기되지만은 사실은 고 시대에도 봉건 시대나 옛날 시대에도 이제 살인 옹호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엔 더 그랬죠. 성폭행이라든지 기타 성폭행 관련 이제 약간 의혹만으로도 이제 살인과는 많이 옹호되었고, 그리고 한나라 거기 기록에도 한나라의 기록에도 어떤 사람이 누굴 죽였는데 피살자가 이 살해자를 모욕한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사기열전인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 옹호는 결코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일수록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더욱더 이제 인간의 영적인 이제 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현실과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거 어떤 이제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기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제 싸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의롭게 죽는 거, 정절을 지키다 죽는 거 이런 걸 찬양하듯이 생명연장을 어떻게 크게 중시 안 하는 것이 비교적 전대보다는 그것이 과거의 시대였으니까 그런 살인 같은 것을 이제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더 이제 크게 처벌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문 대통령은 어떤 경력을 가졌습니까? 바로 우리 유명한 페스카마호 살인 7명이 11명을 계획적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여서 아마 이제 이 주범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사형을 면하도록 그 당시에는 사형이 보편적인 사형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면하도록 했고 결국 주범도 결국엔 사형을 면해서 무슨 기독교 무슨 전도사라고 이제 무용담을 펼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살인을 변호 전형적인 변호사였고 살인 변호에 대한 그런 기운이 남아서 있는지 나라의 꼭대기에 살인 변호에 대한 기운이 남아서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현 정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 정말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건 왜 통계라든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통계는 안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도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말 살인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살인범들에 대한 어떤 엄격한 처벌보다는 무슨 데이트 폭력 이런 거하고 혼동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살인을 예방해야 된다는 인간으로선 주제넘는 그런 이제 주장만 하면서 많은 이제 연애하다 실현당했다든지 여자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로 내몰고 그러고
최근에 오피스텔에서 된 살인도 뭐 그냥 애인 살인인데 어쩌다 뭐 애인 좋아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나주지 않았다가 사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스토킹 살인이라고 해서 아주 뭐 스토킹 그 짝사랑이 살인의 큰 어떤 원인이나 된 것처럼 막 보도를 합니다. 어? 서로도 좋아하고 만났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살인을 해도 별로 그다지 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1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에밀리 브로트의 폭풍의 언덕에서도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물론 작자는 20대밖에 안 됐지만은 한 10살 되는가 그렇죠? 왜 부모님이 10년 만에 자기를 불렀나 참 이상하다. 왜 10년이나 오래동안에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들 세상에서는 10년이 그게 긴 세월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그러니까 꼭 뭐 홍준표 후보가 뭐 흉악범은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도 대책이 안 됩니다. 그 유영철 같이 극소수 연쇄살인범 그런 쪽만 사형한다고 해서 그러면 연쇄살인범만 되면 아니면 다 괜찮다는 거 얘기가 또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문 연쇄살인범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그냥 감정이 격하고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누구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원한이 쌓이면은 그냥 뭐 차라리 살인해버리고 한 10년 정도 살다 나오자 이런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당선되기 전에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형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히려 형벌을 높이 하니까 더 범죄가 더 일어난다. 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상대적으로 살인을 그러니까 뭐 물론 그렇죠. 한 명 살인했는데도 무조건 다 사형이냐면 환자가 이제 계속 자포자기로 이제 다 관련된 죄를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반대로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해도 하나 큰 죄의 차이가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살인면이 많이 생깁니다. 형벌이 무겁든 가볍든 간에 김영삼 정권 때 말기에 마지막 사형할 때 살인범이 아닌 사람을 가정파괴범이라는 이름하에 2명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것이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난자에 살인한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그 살인범은 11년형인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것은 사형이죠. 그러니까 물론 또 봉건 시대의 이걸로 보면 어쩌면 그게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이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순결을 잃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봉건 시대의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벌을 해줘야지 왜 죽음으로 갚게 합니까? 형벌은.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이렇게 살인을 안 해도 사형을 하니까 그 이후로 웬만하면 살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주부한테 가가지고 주부를 죽이면서 아이들 4살인 3살 꼬마도 얼굴을 안다고 해서 다 죽이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증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살인자는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였는데 자식을 살려뒀다는 것 때문에 아마 11년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휘칼로 난자했을 뿐이지 욕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이 정상 참작돼가지고 11년형으로 이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형은 없다 하더라도, 그, 형벌이 한 20년, 30년 정도로 그냥 한정되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나 안 죽이나 비슷한 형량이니까, 디지털 성범죄는 42년형인데, 살인은 20년형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사람 죽이고, 이 사람한테 뭐 자기가 더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감추고 이제 강간 같은 거, 그러는 것이죠. 이제, 지금 정권과 관계없는 옛날 일이지만, 뭐, 집에서 노는 아버지가 딸이, 아빠는 놀기만 한다 한 말에 격분해서 죽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그건 구실일 뿐이고, 어떤 이제 서로, 어떤, 불륜적인 걸 제안하다가 거절하니까, 살려두면은 이제 자신이 더 큰, 이제, 불명예를 당하니까, 차라리 격분해서 살인, 그거는 오히려 20년을 때우지만은, 부녀 간의 불륜은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평생 씻지 못할, 그거가 되니까 그거보단 낫다. 그래서 아마 살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좌파 정권이라기보다도 좌파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많이 옹호한 것이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스카마호 그 살인범들을 극력 변호해서 그들을 모두 이제 조국의 품에, 중국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런데 뒤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그 배신한 여자를 하여 배신자는 죽어야 한다 이걸로다가 이제 칼로 난자해가지고 그런 죽인 조카를 이제 극력 변호해가지고 이제 심신미약 그렇게 해가지고 11년형밖에 안 받게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살인 옹호하는 사람,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있을 때 얼마나 이제 국가 내에서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정말 명백한 일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좌파가 살인을 이제 옹호하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권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권이든 권위주의 정권 다 그랬습니다. 군사 정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민족일보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 이제, 언론이 좀 좌파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혁당, 이제 김동길 씨 같은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 유명한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덜 유명한 사람만 한 6명인가? 물론 이승만 때도 이제 조봉암 정치인 이런 사람들 죽이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람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들과 사상 이념이 다르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뭐 이수근 북한에서 귀순해 왔는데 나중에 혐의가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체포해서 그래놓고서는 뭐 아주 그냥 극악한 이제 악으로 그놈 그러면서 그냥 사형 그렇게 했었죠. 정말로 간첩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때도 뭐 죄가 맵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 하여튼 이때는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반공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제 살인범보다 더한 악으로
예,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살인은 그냥 개개인의 그냥 개개인 간데 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그 애인의 어머니를 애인을 죽였는지 애인의 어머니를 죽였는지 좀 관심이 없어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난자해 죽였는데 그것은 이제 권력 세상의 권력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들은 그런 사적인 살인들은 근데 공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인보다 더한 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조 시대에는 이제 역적 모의가 살인보다 큰 죄였고 반공법 시대에는 그래왔고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좌파 정권은 그러니까 바로 페미니즘과 이제 개혁적인 여성 교조 이데올로기, 여성 인권 이것에 위배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역시 그런 이제 살인보다 더한 사회학으로 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은 초기부터 마음 같아서는 몰카범 이런 사람들 여성을 어떤 성적 이제 유희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엄벌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조선시대 옛날에도 성적 문란 한때 다 엄벌했듯이 권위주의 시대에도 다 그러고 했고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아까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 사형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반공법이라든지 그런 국가 그걸로 엄격하게 국민을 통제할 그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김영삼 정부는 아직 김대중 정부에까지 넘어가지 않은 보수 정부를 자처하는 쪽입니다. 보수 정부를 자처하면서 뭐냐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해가지고 가정 파괴범은 그러니까 사형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를 하면서 그 가정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욕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건 칼로 난자해 죽이는 거는 11년형밖에 안 되고 아마 가정 파괴범이 이 사람도 지금은 사형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한 3, 40년형은 받았을 겁니다. 칼로 난자해 죽이는 거는 이제 10년형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가치를 YS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정 파괴범 이게 살인보다 더한 가정 파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시 분명히 YS 때 가정 파괴범 살인 살인이 아니죠? 가정 파괴범 말고도 살인하면서 사형을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살인한 건 가정 파괴 안 한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가정 파괴범에서 면제됐고 피해자를 살려두면서 가정 파괴를 혐의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극한 형벌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비살인 범죄가 더 선정성이 크기 때문에 살인은 그걸로 끝나니까 이제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호소할 그게 드러난 게 없는데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서 그냥 극악한 피해를 호소하고 그럴 때 더 이제 호소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더 편리한 범죄이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교통사고 때도 이제 어떻게 옛날부터 있던 말 한적한 길에서 사람 치었을 때 그 사람이 살으면 계속해서 그냥 손해배상이 되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한번 치고 다시 치고 다시 쳐서 죽인다 그런 말이 예전부터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YS 때의 가정 파괴범 가정이 보수적인 가치니까 딴에는 보수 정권이라고 이제 그걸 어떤 YS 5년 동안은 반공법을 대신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정권은 아무래도 이 가정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내세우진 않죠. 독신, 심지어 동성애도 다 옹호하는 진보 정권에서.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어떤 상대적인 여성 인권 옹호, 그것이죠. 여성 인권 옹호로 여성 인권을 상대적으로 옹호한다는 것은 그 여성은 그만큼 어떤 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니까 마음껏 옹호를 하고 그리고 여성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보면서 좀 마초적이고 좀 너무 기가 센 이런 일반 남자들의 기를 죽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 관련법으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을 살인보다 더한 범죄로 지금 처벌하고 해왔죠. 여하튼 이런 이제 그 좌파 정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살인 이외의죄를 이제 더 통치를 수단으로 행하는 군사정권, 반공법을 이용한 군사정권, 그리고 이 가정 파괴 방지법을 내세운 YS 정권, 문민 정권, 그리고 이제 진보 정권, 여성 인권 옹호를 위해서 여성한테 이제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죄는 얼마든지 이제 큰 죄를 씌울 수 있는 거죠. 이제 몰카 등의 피해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성을 기분을 심기를 거스린 사람한테는 무한대정의 큰 죄를 얼마든지 씌울 수가 있죠. 과거의 귀족 여성도 얼마든지 하류 계급의 남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처벌을 할 수 있듯이. 근데 이렇게 살인 이외의 그런 이제 통치 규범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살인 옹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게 군사정권의 반공법, 그런 거와는 달리 이런 이제 다른 죄를,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반공법이라든지 과거 봉건시대의 역적죄 처벌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나름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죄에 거슬리는 사람이 아무래도 비교적 소수이니까, 일반인이 아니니까, 그나마 이제 일반적인 범죄인 살인에 관해서는 나름 이제 엄격한 통제를 가하게 됐습니다만, 가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진보 정권에서 살인보다 더한 이제 죄를 씌우고 있는 여성 인권 관련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보편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방, 연번방 해가지고 주범 말고도 심지어 가입한 사람 몇 명도 그냥 단지 그 가책이 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도 어떤 성추행극에 대해서 갑자기 가혹한 형벌을 처하니까 성추행 접촉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그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편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것은 이게 반역죄라든지 국가반역죄 이런 거와는 달리 그건 이 보편적인 범죄이거든요. 범죄죠. 마찬가지죠. 살인과 이제 사적인 범죄이듯이 이것들도 역시 사적인 범죄인데, 이것이 이제 살인보다 더 이제 중하게 취급되니까 결국은 살인 옹호의 결과가 오고 있는 거죠.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렇게 살인을 이제 가볍게 처벌하고 가볍게 하고 이제 기타 다른 이데올로기 관련 범죄에만 이제 치중해왔는데, 이로 인한 이제 모순이 이제 그게 달해가지고, 비록 이제 표차에는 뭐 근소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은 하늘이 내린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연이어서 그냥 살인을 극력 변호한
그러한 인사가 두 번째 역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 국가는 그야말로 살인천국. 그러나 이제까지도 살인천국이었는데 얼마나 또 살인천국이 될 것인가? 응? 응? 바로 살인범의 그 친조카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장 전형적인, 배신한 여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 심정은 많이 이해가 됐나 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극력 변호하고, 정상 참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과 1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출소한다고 하죠. 이런, 이제, 마인드, 스피릿, 이제, 정신, 그런 것을 가진 그런 인사가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상태에서, 국민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게 되고, 살인범은 10년 안팎으로 때우고,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될지.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잠재적 살인 피살자들이 아마 살아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한 단지 이제 현 새 정부의 다음 새 정부에 또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주제와는 다른 거지만 북한이나 그쪽에 지나친 긴장 관계를 해서 도발을 또 생각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충돌에 의한 그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MB 정권 때 그 천안함 그런 사건처럼 이제 어쨌든 북이 이제 상대를 안 해주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도발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북을 어떻게 좀 뭐 달래준다고 하면 또 뭐 사상적으로 이상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잘 달래줘가지고 결국은 이 새 정권 교체가 됨으로써 살인 피해자는 대폭 민간에서의 살인 피해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한 것처럼, 이제, 일반인보다 더 귀중한 군인, 젊은이들이 생명, 이들은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은 다 주변국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최대한 원만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돼서 이제 좀 그 국민의 생명이 좀 더 잘 보존되고 보호되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정말 국민은 더 이상 두 번째 그런 연거푸, 그러니까 살인 변호 정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